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잼버리 참가자 조기 철수. 결국은 조기 철수하게 됐습니다. 네, 이유는 태풍 카눈 때문인데요. 네. 위치가 전북 새만금이었잖아요. 네. 여기가 영향권에 들어갈 걸로 보여서 정부가 대피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 설명으로는 세계 연맹하고 각국 대표단의 우려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만 6천 명 정도 되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로 했고요. 네, 어제 잼버리 행사가 겨우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이 수도권 와서 행사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조기 퇴영하는 사실상 네.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10시부터 이동을 할 거거든요. 156개국 3만 6천 명 정도가 네. 돼요. 와, 이게 이동도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0대의 버스를 준비를 했고요. 국가별로 나눠 타고 한 6시간 정도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해서 K-팝 콘서트 장소도 바뀌게 됐거든요. 원래 네. 새만금 야영장이 최초 장소였는데 네, 이 폭염 때문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꿨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다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예, 지금 유력한 곳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옮기게 된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은요. 네, 일단 뭘 해요? 궁금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이제 앞서 태소한 영국 사례 보면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야간 시티 투어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티 투어도 있고, 그다음에 안보 관광, 비무장지대를 간다거나 임진각을 간다거나, 아니면 유적지 탐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지 견학,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이런 공장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기업 견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숙소는 기업 연수원하고 대학 기숙사 같은데 이런 데를 장소로 확보한다라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지금 다 확보가 됐나요? 좀 이게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선 거의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다행이네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홈스테이까지 고려를 했는데 정부는 이제 예. 홈스테이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했으면 거기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 어제 정부 쪽 관계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궁금했던 게 이제 김현숙 장관 경질론이라던가 아니면 비판은 여론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네.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잘 마치자 이게 지금의 기조라는 아. 거예요. 지금 책임론 꺼낼 때도 아니고 예, 행사를 잘 맞춰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도 달린 문제고 특히 이 부산 엑스포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책임론을 꺼낼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질론보다도 또 폐지 대상이기 때문에 네, 장관 교체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부는 이렇게 잘 마치자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미 이제 언론들은 이 문제가 없었는지 예산 같은 거 검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예산이 제대로 안 쓰였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이 1,171억 원인데 예,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방역, 청결, 폭염 대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쓰인 예산이 16억 9,500만 원, 한 17억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이건 전체 예산의 6%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초기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화장실 너무 더럽다 이런 맞아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 및 관리 비용에 처음에는 4,5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진행한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해외 출장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외 출장을 많이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치를 한 다음에 간 거는 45회거든요. 근데 네. 이 중에 갔던 것들 보면은 영국, 프랑스로 9박 10일 와인 시음회를 간다라거나 아니면 중국 6박 7일로 상해 크루즈 투어를 간다라던가 네, 아니면 베니스 관광 성격의 출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만금 유치를 홍보한다 이런 이름으로 네. 체코, 프랑스, 영국 12박 14일로 가서 뮤지컬 보고 네. 프라하성 보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거랑 홍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목적 같은 게 좀 안 맞는 거고. 그럼 저는 좀 이게 좀 네. 흥미로웠는데 일본 예. 사케박물관을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적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잼버리 개최국 일본과 어. 동질감을 형성한다. 어. 이런 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김진일 에디터는 또 어떤 부분 또 주목해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태풍이 올 거를 대비를 해서
전북 그러니까 저기 이제 조직위에서도 인근 주변에 360개소에 이제 이게 분산 수용하는 거를 이미 다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옮기겠다니까 매뉴얼이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조직이 못 믿겠고 니들이 360개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고 못 사실 믿겠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나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다 야외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하나가 실내고 이를테면 뭐 고척돔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이게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이게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프라가 깨끗하고 좋은 서울로 이제 다 서울 인근으로 다 데려오겠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이제 개별 이제 뭐 그 수용하는 곳들에서 다 개별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혼돈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제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어떤 그러니까 난리요? 이게 36,00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대학 기숙사들 이제 다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는 한 1,000명 정도 수용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고려대, 연세대 등등등 해가지고 네. 뭐 송도 연세 캠퍼스에만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기타 등등해서 하고 뭐 지금 기업들도 대한 상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 연수원 찾고 이제 난리가 났고 어제 서울시에서는 1박에 15만 원 줄 테니까 홈스테이 하라라는 문자가 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받았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이제 아까 그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고 어제는 제가 이제 정부의 책임 너무 화장실도 지금 몇 개월이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 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북의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든지 네. 시당초 그리고 새만금에 여기가 그러니까 그 일본 사례를 제가 어저께 야마구치현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간첩지가 매립된 지 한 50년, 60년 정도 된 곳이고 새만금은 2020년부터 2021년에 새로 매립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매립이 끝났습니다. 아,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저도 예전에 예. 간척지로 한다고 해서 이미 있는 데를 하는 그러니까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예. 농지관리기금을 2천억 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새로 한 거니까 전북이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국비를 땡기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이걸로 2019년에 새만금 공항 예타도 면제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내년에 착공 들어가요. 이거 그래요? 잼버리 지금 연계하겠다라고 그때 되게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네. 문제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대대적으로 재회가 끝나면은 대대적으로 이제 뭐 네. 조사 수사 네. 뭐 전북도청 압수수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잼버리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민주혁신안 발표 10일로.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미뤄진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방향 자체가 대의연제 폐지 혹은 축소로 갈 거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이 비명계 쪽에서 반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일 모레로 연기를 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의연제 폐지 혹은 축소 요게 방향인데 네.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할 때 권리당원, 대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일반 당원 이렇게 좀 나눠져 가지고 반영을 해줘요. 근데 권리당원이 114만 명인데 대의원은 16,000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중은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30%예요. 그러니까 16,000명이 30%를 이 표를 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의원 한 명 표가 권리당원 60명 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높은 거고요. 이걸 왜 이거 가지고 대립을 하느냐면은 이제 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단 권리당원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대의원제 폐지하면 권리당원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비중이 예. 그래서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아니면 시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당에서 좀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의 이 일종의 그 힘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은 비명계 쪽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이 혁신위가 위기 탈출용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례경 이사장을 임명했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재빨리 다른 사람을 앉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는 수준이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혁신위가 계속 이제 발언 논란도 있고 뭐 사생활 논란도 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민감한 문제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공천 같은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런 것만 건드리지 말고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만약에 이 대의원제를 가지고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은 네. 비명계 쪽에서 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 혁신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건 대의원제 관련해서 조정하는 거는 가장 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공천 룰 변경하는 거하고 요 대의원제 개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의원 비명계 쪽에서 반발을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신하고 대의원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이슈인 거지. 네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의원제를 뭐 이를테면 비율을 권리당원하고 1대 60을 뭐 네. 1대 1로 조정을 하면은 민주당이 혁신으로 한 걸로 보여? 뭐 이런 이제 논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당장 네. 그리고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네요. 이거를 왜 해? 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그리고요? 얘기했듯이 권리당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 개딸 여기에 영향력이 갈수록 세져가지고 이게 지금 팬덤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친명 쪽이 당을 장악하려는 게 움직임이다라고 네. 이제 그래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권고를 했을 때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권고를 했을 때 이거를 비명계가 나머지가 어. 숫자는 비명계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당내 네. 파열음이 있는 거고 논리 중에 하나가 비명계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대의원제 돈봉투 사건이 그러니까 대의원들한테 돈을 뿌렸잖아.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없애야 돼 이런 논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네네.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한 20명 뿌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없앨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없애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문화일보가 돈봉투 수수 명단 이제 5명을 추가로도 발표를 했어요. 의원회관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 그 전에는 외통위원장실에서 수수한 사람이 네. 10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그리고 김남국 이렇게 5명의 이름이 이제 실명이 나와서 당사자들은 다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에 이어서 여기까지 이름을 올려서 상당히 네.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김윤덕 의원은 지금 공동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새만금 저기 이제 잼버리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뭘까요? 일본 오염수 8월 마지막 주 방류. 아, 이제 시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 달 말에 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늦더라도 9월 초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시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본 국내외적인 이유 여러 가지들을 조합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거죠? 일단 오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네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빨리는 못하는 거고 네. 이거 마치고 나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후쿠시마 앞바다 저인망 어업이 9월에 시작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의 해수욕 시즌이 8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순과 시작되기 전 네. 그 사이쯤에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 예측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 또 더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말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는 거였어. 저도 예측을 그때 한 이유가 예. 열린 여당인 공명당 총재가 네. 해수욕 시즌은 피하자 우리 뭐 피하자. 이런 얘기를 이미 네.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8월 중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8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일본 측의 논리가 저는 좀 재밌는 게 네. 9월부터는 조업에 들어가니까 8월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방류한 다음에 조업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월부터 계속 방류를 네. 하거든요. 이게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어.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류를 9월 달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는 건데 조선일보가 아침에 그 단독 보도를 하나 눈에 띄는 걸 했어요. 어떤 거죠? 일본이 이번에 이제 18일에 한미일 이제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오염수 방류 지지를 한국과 미국에 요구를 했다. 근데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이거는 일본이 결정해서 책임질 사안이지 우리가 지지 표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도 좀 압박하고 네. 있고 뭐 이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방류 언제 이루어질지 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뉴스연구소 박수봉 기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